7월 28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42% 상승한 3209.5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3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32% 하락한 804.4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7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4종목, 코스닥에서는 23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두산테스나, 코아시아, JMB, UST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7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오늘 아침 삼성전자가 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삼성전자의 최근 매출액 대비 7%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33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 유보한다고 공시했지만 계약 상대방은 테슬라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일론 머스크는 SNS를 통해 삼성의 새로운 대규모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칩 생산을 전담하게 될 것이며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의 생산 라인을 둘러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약 규모인 $165는 최소 금액에 불과하며 실제 생산량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삼성전자가 6%의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두산테스나가 상한가로 마감했으며 자회사가 삼성전자의 파트너사로 있는 코아시아도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JMB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정에 적용할 진공 스테커의 연구 개발을 마쳤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이번 전력설비 테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 효성중공업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7% 증가한 1조 5천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62% 증가한 164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각각 시장 추정치보다 14%, 26% 높은 수치였어요. 이번 실적 발표 이후 NH투자증권은 효성중공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105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효성중공업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28만 6천 원입니다. 한편 HD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그리고 LS일렉트릭이 북미 시장 공략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현지 추가 증설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그 밖에도 전 세계적인 폭염으로 인해 냉방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전력설비 기업들이 수혜 기대감을 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오늘 효성중공업을 비롯한 전력설비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참고로 산일전기는 다음 주 수요일인 8월 6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3번 알래스카 프로젝트 테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여러 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해당 날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 카드로는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HD현대와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과의 협의를 통해 미국에게 구체적인 조선 협력안을 제시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최근 하나엔진이 호실적을 발표한 부분도 조선 테마의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조선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한편 최근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을 완료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알래스카 프로젝트 공동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일본의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가 확실해질 경우 한국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에 한국의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조선 기업들 외에도 관광 기업들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수혜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광이란 속이 비어있는 원통형 철관을 의미하는데요. 알래스카 프로젝트에는 극저온 환경과 고압을 견딜 수 있는 강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광 기업들이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2차전지 테마입니다. 지난주 LG엔솔이 언론을 통해 중국의 배터리 제조기업인 신앙다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LG엔솔은 신앙다를 상대로 독일 법원에 배터리 구조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신앙다가 LG엔솔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독일에서 해당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는데요. 이와 함께 잔여 배터리의 회수 및 폐기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고 전해졌어요. 그 밖에도 최근 LG엔솔과 삼성 SDI는 중앙계약시장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에서 입찰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에너지 저장장치란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처럼 날씨에 따라 전기 생산량이 들쭉날쭉해지는 설비에 필요한 장치입니다. 햇빛이 많은 날에는 남는 잉여 에너지를 저장해 놨다가 햇빛이 없는 날에 꺼내 쓰는 식으로 활용하는데요.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의 전력 개통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 규모는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고흥과 광양, 제주를 비롯한 8개 지역이 사업지로 결정됐고 특히 삼성 SDI가 8개의 지역 중 6곳에서 사업자로 선정됐는데요. LG엔솔은 2곳을 확보했으며 SK온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배터리 기업들은 전기차 캐즘에 대한 돌파구로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 진출을 더욱 활발히 모색할 방침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LG엔솔은 하나증권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오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은 LG엔솔이 6개 분기 만에 적자에서 벗어났다며 매출과 이익 감소세가 중단될 것으로 전망했어요. 또한 미국에서 에너지 저장장치 생산이 시작되면서 LG엔솔이 실적 흐름상 중요한 변곡점에 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LG엔솔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으며 목표 주가를 기존 33만 6천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LG엔솔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38만 500원입니다. 이 같은 분석에 LG엔솔을 중심으로 2차전지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율촌화학은 최근 국책과제로 개발한 결양 고내열 배터리 파우치 필름을 LG엔솔에 공급 중이라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사마알미늄은 최근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을 완료한 가운데 일본의 도요타가 계열사를 통해 사마알미늄에 투자하여 주요 주주로 있다는 점이 지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이 유럽연합과 관세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미국은 유럽연합산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유럽연합은 미국산 에너지와 군수물자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는데요. 다만 미국이 유럽연합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50%로 유지했다고 전해지면서 국내 알루미늄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사마알미늄을 비롯한 알루미늄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SCM 생명과학은 5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 대상자가 변경됐다는 공시가 올라오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당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진행됐으며 대상자가 유타 신기술조합 82호에서 코니 신기술조합 63호로 변경되었는데요. 이틀 뒤에는 대금 납입이 완료됐다고 공시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플리토는 오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56% 증가한 93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플리토가 개발한 논리 추론 데이터에 품질 인증을 부여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플리토는 경제와 과학, 기술 등 5개 분야에 관한 한국어 데이터를 질문과 추론 단계 등 11개의 항목으로 구조화하여 최고 등급인 A등급의 데이터 품질을 인정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해당 인증을 부여받았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디모아와 NSENM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디모아는 지난주 화요일날 특별한 호재 없이 상한가에 들어간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로 인해 시장본부의 조회 공시 요구가 올라온 가운데 공시할 만한 중요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RF머트리얼즈는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5% 증가한 165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1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동양철관,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조일알미늄, 4위는 삼성중공업, 5위는 하나오션, 6위는 HJ중공업, 7위는 한국전력, 8위는 두산에너빌리티, 9위는 세진중공업, 10위는 하이스틸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이램, 2위는 국일재즈, 3위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 4위는 미투온, 5위는 SCM 생명과학, 6위는 EV첨단소재, 7위는 NRB, 8위는 두산테스나, 9위는 워트, 10위는 형질글로벌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이램, SCM 생명과학, 두산테스나, 워트입니다. 이램은 2차전지 및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이며 SCM 생명과학은 3자 배정 유상증자 대상자를 변경하고 납입이 완료됐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두산테스나와 워트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나오션, 3위는 하이닉스, 4위는 두산에너빌리티, 5위는 한국전력, 6위는 한국항공우주, 7위는 LG엔솔, 8위는 효성중공업, 9위는 HD현대중공업, 10위는 산일전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효성중공업, 산일전기입니다. 모두 전력설비 관련주인데요. 특히 효성중공업은 호실적을 발표하며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붙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두산테스나, 2위는 NRB, 3위는 유로핏, 4위는 ABL바이오, 5위는 알테오젠, 6위는 가온칩스, 7위는 삼천당제약, 8위는 AD테크놀로지, 9위는 미투온, 10위는 미트박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두산테스나, 가온칩스, AD테크놀로지입니다. 모두 반도체 관련주입니다.